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참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포. 공포란 단어만 들어봐도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겪은 일이겠습니까? 기다리던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9만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면 제가 좀 새로운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그냥 한번 신세 한탄 해보고요. 중요한 소식은 지속적으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때 곁에 있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조정장이죠. 힘들지만 같이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장이 오르거나 좋은 상황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아, 좋다, 오른다. 내 했지, 그랬지, 내 오른다, 안 카드나 이러면서 난리가 나죠. 근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인 시간도 없어서 못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지 궁금은 합니다. 근데 저는 한결같이 지금 방송은 4년째, 주식 투자는 거의 한 8년째 하고 있는데요. 한결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글로벌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작년 11월 이후에 6개월째 하락장입니다. 명백하게 베어 마켓이죠. 약세장이란 겁니다. 지금 S&P 500은 2%, 나스닥은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증시의 종가에 따라 내일 한국 시장의 시초가가 결정될 거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반등 못 해주고 4%, 5% 하락을 한다면 사람들이 확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망했구나. 이런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매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뒤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가 대부분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게 뭐 테슬라, 아마존. 아마존은 자동차는 아니지만 큰 대형주죠. 리비안이 18%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진부합니다. 성장주다. 성장주는 금리 인상에 취약합니다. 이거 논리는 뭐 정확해요. 어, 테슬라나 리비안 이런 거는 성장주죠. 성장주면 기술 관련 성장주입니다. 그럼 투자가 동반돼야 돼요. 투자를 하려면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은행이나 이런 관련주는 성장주가 아니죠. 얘들은 돈을 벌면 배당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들은 서버도 사야 되고 공장도 늘려야 되고 돈을 구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럼 채권을 발행하거나 기업체를 발행하겠죠. 기업체를 발행하거나 돈을 빌리는데요. 그러면 금리가 높으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성장이나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종목들을 보십시오. 뭐 가까이 테슬라만 봐도 이때까지 뭐 금리가 계속 0%였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았을 때도 계속 상승하던 애들이에요. 자, 국내 소식을 보겠습니다. 추락하는 코스피 2500선까지 밀릴 수도라고 합니다. 자, 전문가들은 지수가 2500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매매를 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자, KDI에서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극단적인 봉쇄 조치, 한 경기 하락 위험도 커졌다.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뭐 공자왈 맹자왈이죠. 지금 전 세계 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3개월물은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지만 3개월물은 그렇지 않아요. 단기적인 흐름을 보려면 3개월물을 보면 됩니다. 미국채 3개월물. 유가도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위기다 그러는데 달러가 상승하는 거 외에는 지금 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자, 전체 시장을 보면 한국 하락, 미국 하락, 중국은 뭐 횡보지만 하락세죠. 베트남 하락, 유로스톡스 하락, 영국 하락, 그 독일 하락, 러시아는 지금 현재 나홀로 호황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원자재 수출로 상승한다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려돼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없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제 거의 종식되었다라는 게 뭐 이런 걸로 보여지는 거죠. 브라질 하락, 대만 하락, 인도 하락.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금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시가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시장에 돈이 줄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테이퍼링부터 시작해서 이제 긴축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은 줄겠죠. 예,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은 지금 지지선까지 또 왔습니다. 지금 지지선까지 몇 번 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인데 이전에 그 형성했던 지지선을 조금 깨고 내려왔어요. 밑꼬리도 길지 않습니다. 반등 중이었는데 지금 오중바닥 형성하고 있죠. 지수 지지선까지 왔습니다.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여기서는 비중 축소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축소하는 건 옳지 않아 보이고요. 그 바닥 형성을 좀 관망해 봐야겠죠. 2600을 붕괴하고 내려가면 약간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때부터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더 이상 더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시점이 지금 온 겁니다.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갭 하락을 해서 롱바디 운봉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투자도 안 하면서 말만 하는 속칭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보셨죠? 전문가들은 지수가 2500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건 뭐 장기나 바둑판 뒤에서 훈수 두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와닿고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증권가라든가 속칭 전문가들은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중계하고 있는 거죠. 마린 절로 가면 안 되는데요. 예, 마린이 뭐 스탑러커 밭에 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은 하락해도 손해보지 않고 상승해도 이익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노이즈를 일으켜서 결국엔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는 거죠. 시장은 뭐뭐에 휘둘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금리, 파월 두 가지에 휘둘리고 있죠. 시장의 악재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하나하나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걸 수도 있지만 반복된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자, 금리 인상,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오고 있죠. 이거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지금 빅스텝 했죠.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이 기다리고 있지만 빅스텝을 하겠다라고 했죠. 일단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 인플레이션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봉쇄.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악재입니다. 이 악재는 누구 보아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다 잘 알고 있고 새로운 악재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락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물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언제부터 있던 악재인데 사람들이 왜 계속 이거에 반응하는 거지? 라고 하면 결국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뉴스를 보세요. 네이버 포털을 켜서 보세요. 경제면을 보시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수 지지선까지 깨고 내려가면 공포 단계에 진입할 겁니다. 투매를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투매가 발생합니다. 투매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팔면 패닉셀이 되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고 팔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지는 게 뭐죠? 반대 매매. 원치 않는 매매가 매도가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ETF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ETF 중에 어떤 ETF가 있습니까? 인버스나 공포지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되면서 하락을 가속화할 겁니다. 변동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투매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투매는 반드시 반등합니다. 투매는. 투매가 발생하는 걸 기다리면 단기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겠죠. 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지금 인간은 실수를 하죠.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늘 똑같은 패턴입니다. 투매가 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투매가 발생할 때마다 말씀드렸었고 그때마다 욕을 먹었습니다. 야, 얘는 지금 시장 다 망해가는데 또 감없는 소리 한다라고 했지만 1개월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1개월 뒤에 그분들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예. 지금은 지지선 인근입니다. 지지선까지 왔잖아요. 저가 매수세가 올 겁니다. 지금 사중 바닥을 형성했던 그 바닥으로 온 거예요. 그럼 저가 매수세가 등장합니다. 야, 여기 그 박스권 하단이니까 반드시 반등한다라는 저가 매수세가 오고 이제 공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공포가 발생하면 투매가 발생합니다. 이 두 개가 싸울 거예요. 근데 이게 ETF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저가 매수세로 올리는 ETF도 있지만 공포의 투매를 하는 ETF도 있는 겁니다. 진짜 이제 쩐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 새로운 악재는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새로운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갑자기 뭐 전면전을 한다. 근데 이번에 승전일에 그런 얘기 없었죠. 예, 그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즉 뭐 이제 뭐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 거죠. 마지막에 결국은 누가 웃을까요? 투매가 발생하면 인버스로 해지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단기 인버스겠죠. 하락한다고 바로바로 매수하지 말고 만약에 롱바디 운봉이 길어지면 인버스를 적극 매수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걸 팔기보다는 인버스로 해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락할 때 롱바디 운봉이 길어질 때 바닥이다 사자 이거는 위험해 보입니다. 인버스로 해지하는 전략을 좀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기다릴 겁니다. 바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을 한다는 게 진짜 그때부터는 물타기를 계속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발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상황은 지금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공포가 발생하면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버스로 해지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잠깐의 겨울입니다. 잠깐의 겨울. 이거를 믿고 시장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시장을 항상 그렇게 움직였고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2년 동안 벼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거 제가 코로나 그 반등기 때 얘기했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완벽하게 오판을 했다. 예, 완벽하게 오판을 했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선수를 빼앗긴 겁니다. 이미 막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서 증시에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은 과거에 타성에 젖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까지 벼르고 있었습니다. 벼르고 있던 상황이 왔어요. 이제 자기들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언론을 잠식할 거고 사람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자기들이 빼앗겼던 수익을 다시 가져갈 겁니다. 거기에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애들이 못 늘렸던 물량을 다시 늘려나갈 겁니다. 어찌되었건 자본주의가 살아있고 이 시장 경제가 돌아간다면 주식시장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망해서 붕괴된다.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망하는 거니까요. 자본주의란 게 제 편이 되기 시작하겠죠. 한마디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악재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중국 코로나 봉쇄, 일본의 경제 둔화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몇 달째 똑같은 소식입니다. ETF 규모가 커진 이후로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하락하면 사이드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 투매를 하지 말고 반등이 클 만한 종목 중심으로 매수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